이제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백혜련 경쟁이 조금 전에 안진걸 소장 얘기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저 사람이 범죄자의 말만 듣고 오히려 공무원들을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백혜련 경쟁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정도를 걸어왔던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사건은 당연히 범죄자들을 조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제보하면 당연히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범죄자들의 말을 믿고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역대까지 부패 범죄나 이런 마약 사건에서 전부 다 수사의 단초는 최하급 범죄자들, 밀매범들이라든가 아니면 뇌물 사건이면 뇌물을 공여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범죄자입니다. 100%.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뇌물이나 어떤 부패 수사나 마약 수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랑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경정이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수사를 하는데 백혜련 지금 경정은 두 번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하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공수처 사부 차정현 기획관이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규 변호사가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작년부터 해병대 순직 사건을 하면서 진상규명 활동하면서 계속 특검만을 계속 목매어 외쳤던 사람입니다. 공수처 의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열정과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 수사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객관적인 걸 봤을 때 인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차정현 수사기획관님이 이걸 담당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도 같이 하고 계신 네,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 밑에 이제 이걸 보조해주는 검사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검사 한 두세 명 정도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도 하고 이 세관 마약 의혹 사건도 하고 어떻게 이걸 다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검찰 경찰이 아예 안 났으니까 공수처밖에 없는데 국민도 여기에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서 뭔가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수처 그대로 한번 해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수처가 뭐 의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최혜병 수사 사건도 이 정권이 지금 탄핵되거나 퇴진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거로도 얼마나 큰 부담과 경무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또 공수처 내에 배신자들과 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뿌락지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수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어도요. 그래서 다만 공수처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야 되죠. 근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초창기에 바로 특검이 생기지가 않았고요. 그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않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에 독립된 그 급으로 일단 지금 왜냐하면 특검 이야기하면 또 국민들께서 특검이 너무 많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급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아니면 정말 독립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 그래서 야당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검찰 내의 어떤 강고리라든지 중립적인 인사가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특별수사본부. 아니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예. 검찰 국민들이 그 분노하니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고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것이 특검이 출범하니까 수사를 넘겼는데 당시 특별수사본부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동의를 안 정치권도 하겠죠. 합의를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이냐 이 문제가 당장 나옵니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특임 검사라는 제도도 있어요. 검찰총장이 이제 나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하고 딱 지목해서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강골이고 그 결단력이 있다면 이런 걸 추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종의 블랙홀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공수처에만 어떤 사건이 들어가 버리면 나오질 않아. 끝나질 않아, 이 수사가. 네.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버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굉장히 좋은 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수처 블랙홀 이걸 좀 어떻게 빨리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 하고, 특히나 이제 백기령 경정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기는 그냥 완전히 지금 그 뭐라고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뭡니까, 이제 오히려 성의 피해자가 돼서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이제 이 사람을 먼저 구출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수사 조작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능하냐라고 해서 20일 날 국회에서 일단 청문회. 상임위가 열리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안진걸 소장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사실 큰 기대를 못했는데 최상병 사건 청문회 때 예. 상당한 성과가 있었잖아요. 예. 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도 이틀간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안 나서는 조건에서는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청문회에서 최대한 지금 제가 그 신정훈 행안위원장한테도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요. 어제도 뭐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보자들이나 사건 관계자들을 행안위원장 차원에서 직접 미팅도 하고 조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범야권 세력 이슈를 크게 보고 있고요. 준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8월 20일이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늦어지냐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했다가 성과가 없이 끝나는 것보다는 각 의원실, 그다음에 행안위원장, 그다음에 민주당 전문위원들, 보좌관들이 혼연일체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죠. 준비를 해서 20일 날 많은 게 터져나올 수도 있다. 김규면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당연히 참여를 해서 뭔가 같이 따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겠죠. 이제 저기 해병대 특검 입법 청문회 때는 국민의힘이 불참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청문회 때는 다 나와서 이제 방어를 했죠. 그분들이. 그렇기 방어가 아니라 방해가 아닐까요? 네, 뭐 방탄, 네. 방해. 방해를 했죠. 예. 예, 이분들이 이번 청문회 때는 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마 네. 최초 청문회 때 안 나왔다가 이제 뭐 원 없이 야당이 이제 질문을 하고 진상이 막 규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 어떻게든 이제 정권을 좀 막기 위해서 들어오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분들이 또 이 최혜병 사건하고는 다른 것이 마약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건에서 이분들이 여당에서 들어와 갖고 어떤 진상규명이나 의혹이나 이런 거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만에 하나 보인다면 그것은 이제 안 소장, 제가 보기에는 좀 거예요. 예. 기대를 해도 좋은 게 이게 마약 사건이라는 거 김규 변호사 말씀하셨고,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옹호를 해줍니까? 관세청 아닌데 자, 범죄자의 말만 듣고 너희들이 관세청을 모함하느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어쨌든 반입이 되어서 통관이 되었는데 이걸 안 따져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술을 그러면 조사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것이야말로 경찰의 직무유기인 게 명확한데,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최혜병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공유돼서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가 되든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 당장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범야권은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20일 날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몇 개 더 터져 나올 수 있고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더 또 분노할 겁니다. 지금 무더위에 휴가철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8월 20일이면 이제 무더위도 가고 휴가도 다 끝났잖아요. 일상에 복귀해서 딱 맞닥뜨린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위원회 오늘 민주당에 3차 발의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거 처리하고 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랑 맞물려서 저는 이 두 이슈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 봅니다. 네. 비슷하고 그다음에 용산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 거로 보이고, 근데 용산이 국힘 앞세워서 아주 그냥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계속 물타기라고 방해하고,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의 집회도 저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이 이슈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주제도 마약 수사에 대한 문제로 큰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